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자하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보여주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 날씨가 아주 가을철, 특히 절정을 이루죠.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단풍, 나무에 그 나뭇잎이 물들어서 어, 여러 가지 색깔의 단풍들이 또 자연 속에서 펼쳐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늘도 높고 그리고 새파란 그런 그 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잘 안 보여서 굉장히 깨끗한 그런 전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 날씨 많이 이 가을 풍경들 만끽하시고요. 다만 이제 조속으로 많이 추워져서 약간 그 감기균이 저도 좀 있습니다만 그 감기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독감 주사들 미리미리 맞으시고 코로나19와 함께 독감도 조심하셔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로서 6주차가 되는데요. 6주차와 다음 주인 7주차는 여러분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구성안 작성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오늘은 구성안 작성 실습을 좀 알아보고요. 구성안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팀별로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그런 모임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성안 작성, 구성안이란 게 무엇인가 부터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구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첫째, 몇 가지 요소를 조립해서 하나로 만드는 일 또는 그 결과라고 하죠.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구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를 조립해서 하나로 만드는 일 또는 그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술에서 표현상의 소재를 독자적인 수법으로 조립 또는 배열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표현상의 소재를 독자적인 수법으로 조립 또는 배열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러한 그 구성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또 살펴보자면요. 구성에 대해서 그 구성의 의미를 다시 표현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큰 덩어리의 이야기를 몇 개의 작은 덩어리로 자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시청자들이 전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손쉽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는 우선 이제 주제가 되겠죠. 우선 만드는 사람 자신보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주제를 갖다가 작게 잘라야만 자신도 그 통제하기가 쉽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핸들링 하는 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 제공자라고 볼 수가 있죠. 공급자. 수용자가 있으면 이제 공급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급자, 제공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공자 스스로가 컨트롤하기 쉬워야지 수용자도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짜는 것이 구성이다. 큰 주제를 작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작게 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생선 요리할 때 먼저 어떻게 하죠? 비늘을 긁어내고 생선을 보통 네 토막으로 내서 분리를 해줘.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만약 그 생선 조림을 한다 할 때 그 네 토막,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꼬리 그리고 중간 바디 부분을 두 토막으로 내죠. 생선 조림한다 할 때 그렇게 토막을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양념이 생선 마디마디에 골고루 스며들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들께서 생선 요리를 할 때, 생선 조림할 때 이렇게 토막을 내죠. 보관하기도 쉽고. 만약 통째로 양념을 바른다면 생선 그 육질 속까지 도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디마디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토막을 낸다 하는 거죠. 구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구이할 때도 한 마리를 그냥 가스레인지에다가 가열하면은 표면만 많이 타고 속에 고기는 구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익게 되죠. 근데 몇 토막을 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편리하고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큰 주제를 몇 가지 토막 그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런 것들을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 이제 그 구성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성안 그리고 또 대본 구성안에 따른 대본 그리고 이제 큐시트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큐시트 이렇게 이제 방송 구성 실습 이 교과목에서는 다루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기획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서 단계까지 구성안 만들기 전에 기획서 작성하는 그거는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지난 시간까지는 기획서 작성에 대해서만 러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TV 제작 과정에서는 기획서 그다음에 촬영, 편집 이렇게 가는데요. 그 대신 이제 구성안이라든지 대본, 큐시트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TV 제작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는 거고 방송 구성 실습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기획서, 그다음에 그 프리프로덕션에서 나오는 기획서, 그다음에 메인 프로덕션에서 나오는 촬영, 포스트 프로덕션 완성 단계에서 편집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그런 과정, TV 제작에서 하는 그런 과정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프리 프로덕션 내에서 기획서가 나오면 촬영 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메인 프로덕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또는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성안을 만들고 구성안에 따라서 그 대본을 만들고 또 큐시트를 만든다. 그런 과정들이 방송 구성 실습에는 교과목에는 전부 포함이 된다.
구체적인 것을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하는 작업이 이제 방송 구성안 작업인데요. 작성 작업인데, 그래서 기획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연출 PD가 작가에게 프로그램 구성안과 대본 작성을 의뢰를 하죠. 그래서 구성안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주제를 진행 순서별로 정리하는 골격이라면, 대본은 이제 그 골격 만들어진 거에 살을 붙이고 대사와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송 원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안 작업에는 연출자와 작가가 협의하에 주제에 따른 다양한 소재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서 작업까지 이제 연출 파트에서 물론 자료 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라든지 사전 답사라든지 물론 작가분들하고도 같이 하지만 연출의 몫이라고 한다면 연출자가 그 작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구성안과 대본을 만든다. 그래서 그 작가들의 몫이 이제 되는 거죠. 구성안과 대본을 작성하는 데는 물론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겠지만, 그래서 그 주제에 따른 다양한 소재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구성이라는 얘기죠. 구성안 작업이 끝나면 작가는 이제 완성된 구성안을 바탕으로 녹화 대본을 쓰고, 그다음 그 촬영 및 편집 후에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충분히 살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레이션 대본도 작성을 한다. 내레이션 작업은 그 다큐멘터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촬영 편집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편집 후에 러프한 구성에 맞춰서 편집을 하고, 편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대로 된 구성안을 가지고 그 대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한 데는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구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편집을 해야 돼요. 그 기승전결에 맞춰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것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는 작업이죠. 구성안 작성은 방송 작품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교양 프로그램이나 예능 오락 프로그램에서 구성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본도 작성되고 거기에 따른 또 큐시트나 컨티뉴이티가 나와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송 대본 역시 구성안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구성안이 탄탄해야만 대본 작업도 수월해지게 되죠. 그래서 구성안은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내용과 순서를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진행 순서라든지 사회자 멘트라든지 화면 설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아이템 순서, 소 아이템, 비디오, 오디오, 그러니까 뭐 오디오에는 대사도 있고 내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 비고 이렇게 나누어서 누가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구성안이라고 하는 거죠. 대본은 드라마의 경우 주로 이제 우리가 비퍼 용지에다가 많이 해요. 구성안은 비포,
좀 큰 용지에다가 그 글씨도 좀 크게 해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과 그 다음에 아이템 순서, 그 다음 소화 아이템, 비디오, 오디오. 오디오에는 대사 및 그 내레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 아이템별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고로 나눠서 도표 형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성안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대본은 이제 드라마의 경우는 구체적인 장면에 따른 대사, 그 다음에 지문 등이 포함되고, 일반 드라마를 제한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에서는 출연자의 대사를 포함해서 모든 방송 멘트를 표시한 원고이죠. 뭐 대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본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구성안과 대본, 그 촬영 콘티들을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안 작성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기획 의도와 주제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기획 의도와 주제를 잘 반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청 대상과 포맷을 결정하고, 구성한 시청 대상에 따라 어떤 포맷이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되고, 뭐 기획서에 이제 다 나와 있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캐스팅을 고려하고, 구성한 캐스팅을 토대로 출연 예정자와 그 역할을 설정하는 것들, 그까지도 구성안에 들어가지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소구점과 기대 효과,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소구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승전결로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구체화하고 소재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승전결 항목으로 배열하는데, 특히 기승전결에서는 오프닝과 그리고 주제의 제시, 그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기타 적절한 항목을 고안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 비디오, 영상 표현을 강조하고, 영상 표현 포인트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라든지 촬영하기 전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프로덕션을 하기 전에 만드는 것들이 구성안이니까요. 원하는 영상 부분, 주요 음향도 원하는 주요 음향 부분들, 포인트라든지 뭐 대사, 효과음, 음악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음향에 대한 코멘트를, 핵심적인 표현 코멘트를 적어 넣는 것,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구성안 작성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째, 기획 의도와 주제 반영. 뭐 기획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 대상과 포맷 결정. 물론 또 기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캐스팅도 마찬가지. 소구점과 기대 효과.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와 기대 효과가 뭔지 부분. 그다음에 기승전결을 배열하는 거, 아이템별로. 그다음에 영상 표현과 주요 음향을 강조해서 필요한 부분을, 핵심을 코멘트한 그런 것을 이제 구성안에 우리가 주요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그래서 그 구성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주제를 소 아이템으로
어, 배열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붙이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도.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구성안 없이 그냥 촬영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계획서, 설계도를 잘 꾸며야지만 촬영도 효과적으로 되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영상들도, 그리고 오디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PD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구성안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촬영 가서 빠뜨린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되는 게 잘 되지 않는다, 진행이. 그래서 구성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승전결은 필수적이고요. 구간상의 길이를 측정한 시간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템별 구간상의 길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프롤로그가 있으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들어간 마디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뭐 그렇게 프롤로그, 마디, 에필로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프닝 또는 클라이맥스, 크로징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인서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팩트와 인서트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인서트를 포함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승전결이란 말을 보통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라는 말은 기승전결에서 기는 발단, 제시, 도입과 관련된 것들이고, 승은 상승, 갈등, 전개 부분이죠. 그리고 전은 클라이맥스가 들어갑니다. 클라이맥스, 정점, 위기, 극점입니다. 전이 전개가 아니고 승이 전개예요. 상승, 갈등, 전개 부분이고, 전이라는 것은 클라이맥스, 정점, 위기, 극점을 얘기하고, 결은 이제 결말 부분인데 하강으로 결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우리 이제 중국 유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중국의 한시를 지으면서 고안한 방법이죠. 그 기승전결이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무용, 문예물을 구성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방법이 반드시 좋냐 하는 문제는 작품이라든지 주제, 소재에 따라서 또는 장르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뭐 드라마에서는 또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어 결을 먼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기승전을 나중에 한다든지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래된 그 구성 기술이죠. 구성에 있어서의 기술이에요.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기승전결의 구성 기술을 쓰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제대로 잘 구사만 한다면 거의 평균 이상은 된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또 다르게 트렌디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 그 내용에 따라서 뭐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사실 PD나 구성 작가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금과 옥조식으로 그 뇌리에 이렇게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구성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 구성 단계에서는
보통 3부 5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3부 5단이라는 거는 플라이다크라는 사람이 1863년에 만들었다고 해요. 희곡론에서 밝힌 것인데 발단, 전개, 클라이맥스, 전향, 하향이죠. 전향, 종결 이렇게 나누는 거. 시공론에서 이렇게 플라이다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시나리오나 TV 드라마도 역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그림 무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쓰는 경우가 많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3부 5단서는 발단, 전개, 결말, 반전, 클라이맥스, 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발단, 전개, 클라이맥스, 전향, 종결 이렇게 하는데 그 전개 부분 이 부분에 이제 클라이맥스 부분이 반전과 클라이맥스, 위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발단이 있고 반전이 있고 클라이맥스, 위기, 전개 부분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3부 5단설은 발단, 전개, 결말이 있다면 전개 부분이 반전과 클라이맥스, 위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TV 드라마에서는 이거를 응용을 해서 발단 부분을 프롤로그를 따로 두고 또 도입부를 둘 수도 있고요. 전개 부분을 위기, 1차 위기, 2차 위기,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로 두고 반전을 나중에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전, 그리고 결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또 하는 그런 구성상의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구성을 하냐 내용에 따라서 또 연출자의 테크닉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죠. 작가와 협의를 해서 드라마가 그렇다면 비드라마 기승전결을 한 것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양, 생활정보, 루포, 시사매건,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이루어진 거는 되게 발단, 전개, 클라이맥스, 결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 부분이 아까 얘기한 발단이나 개요 부분에 들어가고 승 부분이 원인 또는 문제점 부분을 파헤치고 분석해보는 것을 얘기하고 전개하는 거예요. 저는 모종의 대책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대안 제시 부분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사례라든지 예제 같은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내용을 마무리하는 건데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전망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부분 같은 데서는 구성안 또는 대본에 일반적으로 프롤로그 부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프롤로그 하면은 서원이나 서막 또는 서시 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조라든지 서론적 사건, 발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짧게 구성해서 2, 3분 내외로 그래서 프롤로그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뭐 예고 비슷하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핵심 부분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시청자들을 유혹하는 용도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저희 선생님 때만 해도 어렸을 때 그 리모컨이란 게 없고 로터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려면은
TV를 바로 앞에서 보지 않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고 있다가 그 채널 돌리려면은 가서 그 TV로 가서 이렇게 회전식으로 로터리식으로 이렇게 채널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자세를 한번 잡고 앉으면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총잡이라고 하죠. 우리 시청자분들 총 쏘듯이 리모컨을 그냥 순간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좀 따분하거나 또는 그 흥미롭지 않고 처음부터서 이렇게 어떤 그 임팩트를 주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롤로그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맛보기라든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의 전개 부분의 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롤로그죠. 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기 부분에서 도입하기 전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필로그 같은 경우는 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끝말이라든지 음악의 종곡, 후주 등의 그런 의미예요. 프로그램 종료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결 부분에 포함돼야 되고 어쨌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오프닝, 클로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해당 내용과 화면의 심도 같은 부분에서 가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를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뭔가 시작과 끝을 구분을 해주고 싶은데 그 어떤 임팩트가 없고 가치가 없다 하면 화면의 심도라든지 이런 거가 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전개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실무선에서 AD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AD들 입봉하기 전이라든지 뭐 본 내용도 이제 곧 입봉할 AD들이 이제 본 내용을 많이 하는데 PD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AD들에게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팩트를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전체 흐름을 관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이렇게 시청 부분을 점유하기 위해서 시청자의 점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률이나 점유율 얘기했죠. 얘기할 때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프롤로그. 그 다음에 에필로그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여운을 줌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청률이나 점유율 우리가 시청률을 하면 여러분 보통 잘 알아두세요. 시청률 하면 률입니다. 리을자입니다. 점유율 할 때 율이에요. 잘 써야 돼요. 그거를. 이전에는 그거 가지고 필기시험에 상식에 나온 적도 있어요. 시청률, 그 다음에 점유율, 그거 잘 써야 됩니다. 뭐 논술을 쓸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논점이 되면 그 부분에 발음을 잘 하시고 잘 써야 돼요.
시청률은 뭐고